간밤 뉴욕 증시를 뜨겁게 수놓았던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애플 걱정할 때가 됐나요? 사실 애플 걱정할 필요가 없다들 얘기를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실적에서 좀 아쉬웠던 게 애플 비중이 높았던 게 그 투자 손실로 조금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주시장이 상당히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버크셔에서는 오늘 좀 아쉬운 모습, 일정하고 3%, 4% 정도 오늘 일단 하락하는 채 일단은 마감했습니다. 매출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회사 자체의 매출한 게 직접 사업보다는 결국 어떤 지분 갖고 투자하는 것들이 있겠고 투자 자산으로서 하는 거 있는데 여하튼 매출 자체는 932억으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났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 분야가 되겠는데 영업이익은 41%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현금 보유액도 지금 보시면 1,572억 달러가 되면서 전분기 대비 1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1,520억 달러면 얼추 200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 엄청난 현금을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이 현금이 늘어나는 것도 비해서 실제로 보면 이제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미현실 투자 손실이 났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결국 애플의 주가 하락. 애플이 전체 가치의 50% 되니까 그것이 곧 지난 2분기 대비 상당히 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미실현 손실이 났다라고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만 실제로 본다면 실현된 건 아닌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장부상 같은 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 매번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거 영업이익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매번 이제 항상 얘기하는 분이라고 일단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최근에 약간 반등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큰 폭의 금리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자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돈을 버는 유일한 기업은 진짜 현금이 진짜 많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렇죠. 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현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배당들을 많이 받았고, 회사 받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바로 한편에서는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예. 이자 및 기타 이자 수익이거든요. 거기서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요. 위에 파란색은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일단 현금이 지금 늘어난 것은 현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서 정확히 보면 작년 1분기 이후에요. 1분기 이후에 워런 버핏이 줄곧해서 지금 경기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전쟁도 불안하고 인플레이션도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을 계속한 걸 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전체적으로 그 투자 자산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자산을 상대적으로 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주식을 순 매도했거든 보유 자산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이 늘어났겠죠. 물론 그렇군요. 새로 산 것도 있고 추가 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거 보면 주식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가가 이제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애플의 주가 하락이 그동안의 실적에 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예. 1분기에 44억 달러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2분기는 14억 달러인데 3분기에는 11억 달러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워런 버핏은 어떤 기준으로 일단 자사주를 사느냐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요. 기존에는 이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 그들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PBR, 순자산가치 대비 1.3배 이하면 이제 주식을 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팬데믹 이후에 그걸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폐기시켰고 그런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때 본인 직접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랑 찰리 먼거가 생각했을 때 쌀 때 산다는 얘기했거든요. 그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많이 사고 2분기에 좀 샀고 3분기에 좀 줄을 썼는데 저 그래프를 보면 월가에서 추정컨대 이 그림은 버크셔에서 A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A주 기준을 보면 한 50만 달러에서 한 51만 달러, 2만 달러 정도 이하에선 적극 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 약간 떨어질 때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만 달러를 보면
그걸 우리가 보통 많이들 거래하시는 B주입니다. B주는 A주의 1,500분의 1의 가치라고 본다 그러면 얼추 330에서 345달러 정도 사이에 가면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보면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겠구나. 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그렇죠. 월가에서 추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340 원저리에서는 워렌 버핏도 사겠구나. 자기 주식을 싸다고 사겠다라는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월가에서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잠깐 아쉬운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니까 역시 워렌 버핏,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부킹홀딩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에 열광한다라고 이번에 또 CEO가 밝힌 내용입니다.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여행 선호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확신이던데요. 월가에서도 의견이 한 번에 2단계가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익스피디아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익스피디아의 경쟁사이자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보면 이제 부킹홀딩스가 더 위에 있는데요. 부킹홀딩스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오늘 그 D.A. 데이비슨에서는 탑 리스트에 오늘 포함시키면서 탑픽이요? 예, 탑픽으로 올려놨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400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왜 지금 탑픽까지 올라갔냐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400달러 그 최근에 9월 이후에 주가 좀 내려갔고 특히 전쟁이 시작된 10월 7일 이후에 주가가 급하게 한번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내려진 가격은 오히려 지금 매수기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매수견을 갖고 있는데 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탑픽까지 제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탑픽이라는 거는 회사 차원에서 우리나라 증권사도 그렇지만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바이 아니면 탑픽 아니면 컨빅션 바이 리스트라는 걸 따로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포함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대게 더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킹홀딩스의 CEO가 했던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여행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의 CEO랑 똑같은 시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행 수요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전쟁 직후에 보면 이게 불안하니까 여행편도 취소되고요. 물론 거기에 뭐 여행 가고 비즈니스 트립 하고 있고 뭐 성지순례 가는 뭐 수많은 분들이 중동이나 이스라엘 국가 쪽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때 약간 자제하거나 캔슬하는 게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요인이고 결국은 지연될 뿐이고 결국은 다른 여행 수요는 견조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여행 수요가 견조하다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재미가 없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공주도 워낙 많이 떨어지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반등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3, 4% 떨어졌지만 지금 어제 보면 7, 8% 올라가면서 저도 어깨에 깨 있었지만 그렇게 올라간 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거의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요인. 우리나라는 공매도라는 것들이 어떤 약간 정책적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 올라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의 움직임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 집중해서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게 바로 지금 부킹홀딩스랑 익스피디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호텔을 갑자기 많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이라서 호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관심이 좀 늘어난다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급이 쉽게 마음대로 더 쉽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항공편입니다. 항공편. 여러분들 보시면 항공편이 보면 제주로 마에 가는데 임시 항공편은 많이 늘리고 줄이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있다면 그냥큼 놀고 있는 비행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항공업종은 좀 공급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호텔을 갑자기 호텔 한 건물 하나 지을 수 없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약간 차이. 여행 업종에서도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AI 챗봇 같은 걸 활용해서 좀 더 마음에 들고 좀 더 많은 호텔이라든가 렌트카 이런 거 다 제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구글과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에 이어서 여행주에 대해서 그리고 여행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다만 항공주는 약간 좀 깨림칙한 부분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입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우버입니다. 적자를 감수한 이유 아마도 이거지 않을까요? 플랫폼을 키워서 광고를 많이
확대하면 이익률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월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 도어덱시 같은 것이 막 주가만 최고가에 가고 있는 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먹고 살기가 좀 빡빡하면서 좀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씩 배달시켜 먹고 그럼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대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주가가 52주 최고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버는 오늘 밤에 일단 우리 시각은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콘센서스로 보면 0.11달러가 지금 이번에 예상되고 있고요. 컨센서스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적자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에는 83억 달러였는데요. 이번에 89.9억으로 나왔는데요. 예. 나름 3분기 연속으로 깜짝 실적을 발표해 왔던 것이 바로 우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2분기예요. 지난 2분기죠. 지난 2분기에 깜짝 흑자 전환한 이후에 한 곳만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최소한 15곳이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표적인 역시 플랫폼 기업이고 일단 그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요인이 되겠고요. 특히 우버가 우버원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멤버십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배달이면 배달 그리고 우버에 대한 것 일반적인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쉐어하는 것들이 있거든 두세 명 같이 있다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달리 해외에서는 기존의 택시 시장을 결국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결국 우버라는 것이 결국 독보적인 것들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키뱅크가요. 이번 실적 발표는 오늘 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간은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목표 중립에서 아예 매수 의견을 올려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6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철저한 원가 관리라든가 비용 절감 이런 걸 통해서 순현금이라든가 에비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항상 우버는 비교되는 기업이 에어비앤비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시 플랫폼 기업이고 자기네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그 이코노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 사업자들이 드라이버가 됐건 어떤 방을 갖고 있거나 택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에어비앤비가 16.5배인데 지금 이거는 11.5배밖에 안 돼서 에어비앤비보다 이게 싸다라는 그런 시각,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이런 플랫폼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버에 대해서도 실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베런즈가 발표한 11월의 투자 유망 주식 확실히 요즘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유망주가 또 떠오르고 있군요. 네, 유망주 뭐 늘 하지만 이제 그 시장이랑 상관없이 흘러내릴 때도 있을 거고요. 이제 시장이 좋으면 뭔가 유망주를 찾는 것도 일반적인 네. 심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좋아했던 좋을 만한 주식이 있는 것이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주식 찾는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그럼요. 업무라고 증권사 업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베런즈가 이번에 이제 11월에 투자 유망 종목을 5개를 공개를 했는데요. 베런즈는 항상 기본적인 종목 선택들이 가프입니다. 가프라는 것은 Growth at a Reasonable Price라고 해서요.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보통 투자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장을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인데 이 중에 5개를 했는데 오늘 4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인데요. 대표적인 방위산업 업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뭐 원자력 우리나라도 요새 잠수함 수주한다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데 이거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산업 쪽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그 민간 중형 비행기들인 것들, 개인용 비행기 이런 걸프스트림 제트 이런 것들에 특화된 그런 기업이 바로 제너럴 다이내믹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맥케슨입니다. 맥케슨은 여러 번 저희도 소개해드렸던 대표적인 약이라든가 의료기기 유통업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건 엄청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워낙 좋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사상 최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르코인데 ARGO인데요. 저희가 한 2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밀 농업기계 전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디어 같이 되고 싶은 아주 디어보다 상당히 작은 기업이지만 디어를 꿈꾸는 그런 회사비 기억이 나네요. 바로 이제 아르고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잠시 전에 얘기했던 부킹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부킹홀딩스가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하나는 소개를 안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미국 주식이 아니고 유럽 주식입니다. 바로
BMW를 이번 달에 5개 주식지 하나를 BMW를 갖고 있다. BMW 갖고 있는 신문은 이제 독일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또 지난주 또 어떻게 보면 과속이 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도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부킹홀딩스가 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